안녕하세요, 마크킴입니다. 자, 마크킴의 News English Lesson 21 표현학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We need to have a closer look at everything from scratch가 되는데요. 자, 기본 형태는 have a look at. 무엇을 한번 살펴보다 라는 의미가 되었죠. 자, 이때 a look이 됐다는 것은 look을 명사 처리했다는 것이고요. 명사가 됐다는 것은 그 앞에 이 명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형용사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베이스에서 have a look at에서 자주 결합하는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형용사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냥 2등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close였습니다. 그래서 have a close look at. 그냥 이거는 한 단어처럼 입에 탁 붙어서 써야 될 표현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have a closer look at 에서 비교급 형용사를 넣었는데요. We need to have a closer look at everything from scratch가 됐는데요. 자, from scratch가 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할 때 그 무에서도 from scratch가 되겠고요. 혹은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것도 또 from scratch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처음 단계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할 때도 바로 from scratch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예 처음부터 면밀하게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Let's have a closer look at what exactly caused the glitches. 무엇이 정확히 the glitches, right? glitch가 되면은 삐걱댐 혹은 문제점들. 근데 이 표현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What exactly caused the glitches, right? 정확히 무엇이 그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는지 한번 더 정확히 살펴보자가 되어 있습니다. Okay, let's have a closer look at인데 여기서 have a look at 뒤에 저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아오는 목적어가 뭐냐를 분석을 했을 때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Have a look at it, right?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은 좀 파편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서 눈에 도드라졌던 것이 what caused 구문이었습니다. 빈도도 상당히 좀 높았고요.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야기했는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자, 이 표현으로 처리했습니다. You should have a close look at what is essential for success. What is essential for success?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파편화가 되어 있었어요. Have a look at 뒤에 뭐가 많이 받아오느냐 해서 what caused 구문하고 what is essential 구문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으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는 되어 있지만 be essential for도 반드시 꼭 한 번은 외워줘야 될 표현이 되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네요. A is essential for B가 되면은 A는 B의 필수적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수적인지 당신은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구성했습니다. A close look at how it was don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좀 상당히 긴 가분수적 문장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A close look at, right?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How it was done. 그것이 어떻게 행해졌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will reveal 되었죠. reveal 하면은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밝혀주다, 드러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ill reveal the truth behind가 됐는데요. The truth behind가 되면 숨어 있는 사실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실, the truth behind도 어떻게 보면은 한 단어처럼 입에 툭 붙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ll reveal the truth behind에 대해서 숨은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런 표현 방식도 대표적인 영어가 정말 좋아하는 물주 구문 형태인데요. 한국말은 물주 구문의 형태를 그대로 영어를 번역했을 때 한국말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죠.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봄이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한 누군가가 한국말을 이렇게 쓰면 독특한 한국말을 쓰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이게 자연스러운 또 표현 방식이고요. 이런 물주 구문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정형 탈피의 어감을 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혀줄 필요가 있겠죠. 영어는 영어가 생긴 모습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한국말은 한국말이 생긴 모습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Okay, and next one. What are key ingredients in the food? 되는데 key ingredients를 저희 데이터베이스 넣었을 때 딱 이 문장부터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높은 빈도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자, 그 음식을 만드는데 주 재료가 뭡니까? 여기에 뭐가 주 재료가 들어가니?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렇다면 레시피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튀어나와야 될 표현이 What are key ingredients in the food? 나와야 되겠죠. 자, key라는 단어가 열쇠란 뜻도 있겠지만 주된, 주요한 혹은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Key ingredients, right? ingredients가 되면은 내용물, 재료, 성분, 요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What are key ingredients in the food 되었고요. 두 번째 표현, What are key ingredients for continued success? 이것도 굉장히 영어다운 어감을 가진 표현입니다. What are key ingredients for continued success? 계속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ingredients, 주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꼭 내용물이 아니고 주요 요소가 무엇인가? 즉 이때 ingredients는 elements가 주는 어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된 겁니다. So what are key ingredients for continued success? Sugar and baking soda, 설탕과 식소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었다고 하죠. Sugar and baking soda are the key ingredients.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된 그렇죠? 재료가 됐다. 주 재료입니다. In the viral 달고나가 되었죠. 뽑기죠, 뽑기. 달고나. viral 되었는데요. viral이라는 형용사도 진짜 중요한 거죠. It's viral 하게 되면 사람들의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왜 오르내리죠? 인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만나면 이야기한다 할 때 viral 이 형용사 안 나오면 안 되죠. It's viral. Okay, so are the key ingredients in the viral 달고나. 사람들 입속에 오르내리는 인기는 바로 그 달고나의 자, key ingredients가 sugar and baking soda이다. 어디에 나왔죠? That appear도 반가운 표현이죠. 한번 다뤘던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그래서 that appeared in the drama Squid Game. Squid Game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인기는 달고나의 주 성분이 sugar and baking soda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또 재미도 있고요.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Okay, next one. Miss Mac played a key role in organizing the whole menu 되었죠. 자, key role이 우리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key라고 하는 이 형용사 주된, 주요한, 중요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key를 저희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었을 때 key role도 절대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play a role in은 몇 번이나 강조했던 표현이죠. 거기에 이 ke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결합을 했을 때 key의 표현도 좀 더 강화가 되겠고 play a role in 이라고 하는 표현도 복습이 되면서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장을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Miss Mac은 played a key role 되었죠.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in organizing. 주된 역할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뒤에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organizing이었어요. The whole menu. 전체 메뉴를 organize, 구성하고 짜고 계획하고 만들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이 organize죠. 그래서 organizing the whole menu, 전체 메뉴를 짜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played a key role in,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Mr. Anderson is likely to play a key role. 꼭 play a key role 된다 해서 뒤에 in이란 전사를 무조건 받아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다 필요하면 in을 받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Mr. Anderson은 play a key role, 주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죠. is likely to play a key role and also has a major voice가 되는데요. 그냥 직역하면 major 하면 주된 voice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주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빨이 세다라고 하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딱 들어맞는 표현이 영어로 major voice예요. major voice는요.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r. Anderson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역시 발언권이 가장 셉니다. has a major voice. Who has a major voice in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a major voice를 가진 사람이 누구야? 그럼 그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뒤에 또 놓칠 수 없는 major voice를 따라갔더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뒤에 문장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Bloggers are a major voice in American politics. In American politics, 미국의 정치에서는 bloggers, 블로거들이죠. 블로거들이 지금은 가장 말빨이 센 집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또 활용이 되었습니다. Bloggers are a major voice in American politics. 이런 표현들 외워놓으시면은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부딪히게 될 겁니다. It sounds disturbing and embarrassing. Disturbing and embarrassing 되는데 disturbing 찾았더니 embarrassing이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disturb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하게 만들다,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죠. 성가시게 만들고, 그렇죠? 뭔가 disturb 한다는 거는 내 기분을 안정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어감이 disturb에는 강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disturbing 혹은 또 충격적인 그것도 disturbing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isturbing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그 상황이 되었고 그 문장이 나왔을 때 embarrassing이 함께 동일한 문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 문장에 부연 설명적으로 나왔던 형용사가 embarrassing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외워주신다면은 아주 적절한 상황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mbarrass 하게 되면은 뭔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그게 embarrass가 되겠죠. disturbing이라 그러면 뭔가 좀 충격적이라는 어감이 떠올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it was a very disturbing question 되게 되면은 충격적인 어떤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이런 어감도 충분히 좀 disturbing해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embarrassing 하게 되면 당황케 하는 혹은 난처한 자, 이런 어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it sounds disturbing and embarrassing.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형용사는 동일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는 형용사 되겠죠. 그래서 disturbing 하나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embarrassing 하나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개를 함께 이렇게 넣어서 disturbing and embarrassing 같이 쓰면 감정은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it sounds disturbing and embarrassing 이라는 이런 구성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Okay, it is disturbing that some students decline to submit their assignments on time. It is disturbing. 구문은 그대의 that절을 받아오면서 it is disturbing that이 되면 이때 it은 가주어가 되는 거고요. that절이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뭔가 it is disturbing, 충격적이야. 참 마음이 좀 불편하네. It is disturbing. 무엇이 충격적이고 마음이 좀 불편합니까? That some students, 몇몇의 학생들이 declined,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To submit their assignments, 그들의 숙제, 과제를 제출하기를 거부했다는 그 사실. 언제 제출하죠? On time 되었습니다. 정시에 제출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뭔가 좀 충격적이고 혹은 아니면 좀 저의 마음이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안 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Okay, next on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다른 국가와 비교하자면, okay, Korean students have an incredibly heavy workload. A heavy workload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듣니 처음이야. 뭐 이렇게 된다면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원어민들이 그냥 입에 붙여놓고 쓰는 표현이거든요. A heavy workload. 요즘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표현 이외에 원어민다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I have a heavy workload. 이거는 그냥 한 단어예요. 에세이 강의할 때 a heavy workload는 우리가 중노동에 관한 것들, 노동 시간의 분배에 관한 에세이를 쓸 때 a heavy workload는 반드시 써야 되는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workload가 어떤 어감일까요? load 하게 되면은 짐을 싣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load. 짐을 싣는 것은 짐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뭘 주는 겁니까? 부하를 주는 거예요. 짐이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 어감이 load예요. heavy workload를 직역하면 무거운 가중된 부하, 짐을 나는 가지고 있어. 한국말로 그냥 요즘 일이 정말 많습니다 라는 어감으로 그냥 I have a heavy workload를 사용합니다.
중노동 그런 어감으로도 a heavy workload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Korean students have an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하가 심합니다. work란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직장에서 work를 하면 일을 하는 거고요. 학생이 work 하면은 그거는 공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work hard가 됐을 때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뜻도 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뜻도 있다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hardworking student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A hardworking student.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할 때도 a hardworking이라고 말씀드렸었죠. So have an incredibly heavy workload가 됐다. 학생이니까 그러면은 학생은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incredibly하게 높은 강도의 학습 강도를 가지는 것이고요. 직장인 같으면은 일이 되겠죠.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have a heavy workload and hectic schedules this week. 이번 주에 저는 진짜 일이 많고요. And hectic schedules, right? 숨가쁠 정도로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hectic 하면 바쁜, 그냥 바쁜 게 아니고 진짜 바쁜 hectic schedules를 이번 주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도 지금 많고 스케줄도 굉장히 바쁘지만 but I can take a look at it for you 되었죠.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누군가 친구가 이것 좀 봐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에세이 갖고 와서 한번 봐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짠 플랜에 대해서 한번 봐줄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을 가정해야지만 이 문장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take a look at it for you. 네가 부탁하는 거니까 라는 어감이 이때 for you에 있어요. 물론 너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문장이 원어민한테 주는 어감은 네가 부탁한 거니까 당신이 부탁한 거니까 I can take a look at it. 한번 봐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도 많고 이번 주에 진짜 바쁜 일정이지만은 네가 부탁한 거니까 I can take a look at it.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자, take a look at it 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have a look at도 쓰지만 take a look at 이 두 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can take a look at it for you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have a look at 대신에 take a look at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늘려보시라고. 그다음에 for you가 주는 어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인지도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오케이. People don't realize, 이 do not realize는 굉장히 간단한 표현인데요. spoken 타입의 표현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몰라. 이런 말 쓸 때가 있잖아요. People don't realize. 물론 people don't know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don't realize가 자 사람들은 몰라. 너는 진짜 내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뭔지 몰라. 이런 어감일 때 don't realize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다운 표현이죠. So people don't realize that 2 years is a long time to wait for somebody 되었습니다. 2 years는 복수인데 왜 is를 썼나요?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수사가 비록 복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뭔가를 판단을 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자, 이 조건이에요.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이 말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즉 2년이라고 하는 복수의 느낌이 아니고 2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돼버리면 세월은 단수잖아요. 2년은 복수지만 2년이라는 세월 2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은 단수가 됩니다. 그런 어감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 단수 취급한다는 것이죠. $100 100불이잖아요. 분명히 복수예요. 그래서 $100 is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100불은 큰 돈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100불은 100불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단위가 아니고 100불이라는 그냥 돈 되면서 이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한 건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돈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기준이 되면서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단수 취급한다는 것이죠. To wait for somebody, 누군가를 기다리기에 긴 시간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이때는 2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 years is a long time to wait for somebody 이렇게 구성을 했죠.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2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를 기다리기에 긴 시간이라는 점을 사람들은 잘 몰라.
사람들은 잘 몰라, 잘 인식하지 않아. 자, 이런 의미일 때 꼭 한국말로 인식하다, 뭐 깨닫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는 그 사람들은 진짜 그걸 잘 몰라. 그랬을 때 그 어감일 때 머릿속에 탁 떠올려야 될 표현이 people don't realize가 되겠습니다. Okay, do you know what most people don't realize?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뭔지 아니?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 한국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이렇게 이 표현 자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Do you know what most people don't realize? You know what? 뭔지 아니? 이것도 습관적으로 툭 넣는 표현 중에 하나죠. You know what? Right? 별 의미 없이. You know what? 뭔지 아니?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what's really going on.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제가 지금 여기 제시한 문장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높은 빈도, 저 위에 상위에 있는 표현들이라는 점 기억하고요. 무조건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What's really going on?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what's really going on? You don't know what's really going on. 너는 진짜 지금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는 몰라. You don't know. You don't realize what's really going on. I really want to know. 난 진짜 알고 싶습니다. What's really going on?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what's really going on? 이거는 그냥 한 단어처럼 입에 툭 붙어야 되겠죠. Next one, I'm sorry I didn't realize it.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 누군가 일깨워주는 거야. I'm sorry, I didn't realize it. 오케이, 미안합니다.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네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잘 몰랐어요. 할 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이 표현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Just pick one. 하나만 골라봐. It's free of charge. free of가 되면 무엇이 없는, 자유로운 뜻도 있지만 무엇이 없는의 뜻이 된다는 점. charge 하면은 비용, 요금의 부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charge가 되잖아요. So just pick one. 하나만 골라봐. It's free of charge. 공짜야. It's complimentary. 그냥 툭 붙여줍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죠? complimentary는 공짜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료임이라고 제가 해석을 붙였는데 it's complimentary. 이건 무료예요. 저 공짜입니다. 그냥 무료로 드리는 서비스예요. 할 때도 it's complimentary service. It is a complimentary item. 그냥 공짜로 무료로 기념으로 드리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할 때도 it's complimentary item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 문장을 그냥 결합해서 외워주시면 상황 설정도 좋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도 쓸 수 있겠습니다. Feel free to는 뭐 굉장히 반가운 표현이죠.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부담 갖지 말고 뭘 마음껏 하세요. Feel free to take it.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하나 갖고 가십시오. It's sugar free. 그러니까 feel free to take it 하게 되면은 내가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먹어서 갖고 갈 수도 있겠고 take it. 그러니까 결국에는 take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얻어가라, 챙겨가라, 먹어라, 뭐 마셔라. Feel free to take it 되겠죠. It's sugar free, right? 설탕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 free를 넣어서 무엇이 없는의 뜻도 많이 사용하죠. It's sugar free, 무설탕이에요. Thus, 그러므로, thus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orry free 되었죠. 걱정도 없습니다. 무설탕이니까 마음껏 먹고 무설탕이니까 걱정도 없다 이렇게 되었네요. So far, 지금 현재까지는 we are free of the epidemic in this community. 이 커뮤니티에는 the epidemic 되었죠. pandemic은 전반적으로 다 퍼진 유행병, 전염병이 pandemic 되겠고요. 그냥 일반 전염병은 epidemic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커뮤니티에는 우리는 아직은 So far, 지금까지는 we are free of the epidemic. 전염병이 발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m so proud of you.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It's not surprising. 무엇은 놀랍지도 않아. 놀랍지도 않다는 것은 즉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It's not surprising that you were selected to be a team manager. 당신이 팀 매니저로 were selected. 선출되다, 선택되다. 선택됐다는 것은 자, 어떤 자리에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select입니다. choose보다는 select예요. 어떤 자리에 내가 선택되었어 할 때는 바로 selected가 가장 적절한 동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팀 매니저로 선택됐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야. It is not surprising that you like him. 당신이 그를 좋아하는 것은 그건 놀랍지도 않아. 당연해. It's not surprising that you were selected to be a team manager. You deserve it. 당신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가 되었네요. deserve도 또 반복되는 표현이어서 아마 반가운 표현일 것 같습니다.
It's surprising. It's not 아니에요. It's surprising도 제가 좀 비틀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That only 5% of chocolate sold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초콜릿의 5%가 is free of criticism. 비판받지 않는다. 그렇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즉 결국에 free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 Be free of criticism으로 문장을 살짝 비틀어봤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죠? 놀랍지도 않아. 당연해가 아니고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 봤습니다. It's not surprising that 70% of those surveyed were against the plan 되었죠. 70% of those surveyed. 이 구성이 제 눈에는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문에서 5% of chocolate sold worldwide에서 sold가 chocolate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의 구성으로 일부러 만들어 보았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죠. 그래서 survey가 여론조사하다. Those surveyed가 되는데 surveyed가 뒤에서 those를 꾸며줬죠. 이때 those는 사람들의 뜻이라는 점 몇 번이나 반복됐죠. 그래서 surveyed 되었던 사람들 되었죠. 뒤에서 후이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70%. 옛날에 우리 했던 표현 중에 기억나시죠? Of those invited. 초대된 사람들 중에서 할 때 of those invited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70%가 were against, 무엇에 반대하다 할 때요. be against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찾지 마시고요. 물론 뭐 동의하지 않다 해서 disagree 쓸 수도 있겠지만 be against도 등한시할 그런 표현 절대 아닙니다. 훨씬 또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were against the plan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가 되었네요. 자, 두 문장 앞에는 surprising, 뒤에는 not surprising 두 개를 가지고 색다른 의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For some도 나왔죠. 누군가에는 하면 나도 모르게 for some 딱 튀어나와야 돼요. For some 나오면 그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죠? For others가 나오죠. some과 others는 늘 영어에서 비교하는 대상이잖아요. 누군가는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다. some 나오면 others가 나온다. 이게 하나의 그냥 pair, 하나의 세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누군가에게는 it was just a game. 단지 게임일 수 있겠지만 but for others,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it was a matter of life or death. 그것은 죽느냐 혹은 사느냐의 문제이다. We've been working hard.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왔다. Work hard. 지난 과에서 아주 평이했기 때문에 혹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어감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work hard to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쉬운 구성이지만은 꼭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e work hard, we should work hard to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렇죠? 뭐 이런 의미들. 근데 여기서는 we've been working hard 되면서 현재 완료 진행형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쭉 줄곧 뭐뭐 해왔다.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To make both ends meet. 그렇죠? make both ends meet. 양쪽의 끝을 맞추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죠. 수입, income, 지출, expenses. 그래서 양끝. 그게 수지죠. 수입과 지출. 양끝이 meet 만나도록. meet 하면 만나다 이 뜻도 있지만 서로 충족시켜주다. 내 뜻이 있죠. meet the needs라는 표현이 있어요. needs 하게 되면 요구를 의미합니다. 필요, 요구. 요구를 meet 하면 만나다가 아니고 충족시켜주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양쪽 수입과 지출의 끝이 만나도록 만든다. 그 서로 충족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왔다. Make both ends meet. 그냥 한 단어처럼 툭 외워줘야 될 편이죠. But 자 수지를 맞추다가 나왔을 때 항상 늘 따라 나오는 것이 적자를 보다 흑자를 보다 뭐 이런 표현들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문장 전체 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But we've been in the red for 2 years consecutively. Be in the red가 적자를 보다의 뜻이에요. Be in the black 하면은 흑자를 보다의 의미가 되겠죠. 대차 대조필을 썼을 때 적자할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흑자할 때는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We've been in the red. 우리는 적자를 봐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가 됐으니까 for 2 years 2년간 그 뒤에 consecutively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For 2 years consecutively 2년 연속으로 consecutively 물론 in a row
row, R-O-W, in a row라는 표현이 있죠. 연속적으로 in a row. in a row만 알고 계시면은 딱 반만 아시는 거예요. spoken type이 아니고 written type 혹은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기 위해서 2 years 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이 표현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2년 연속으로 우리는 we've been in the red 적자를 봐오고 있습니다. We anticipate가 되면 기대하다가 아니고 고대하다. 마음속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That the balance는 균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잔고, 계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그 수치를 balance라고 이야기를 하죠. So the balance will be back into the black. Will be back into the black. 흑자로 돌아서다라는 표현일 때 be back into the black. Be back into the black이 되겠습니다. Next year,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마키의 Huffington Post.